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과연 XRP 10만원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XRP 중요 내용 설명드리면서 팩트로서 내용 전달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규 속보로서 발표된 내용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리플 XRP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은 만약에 리플이 미국 연준의 계좌를 갖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그냥 가격 펌핑 뉴스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을 넘어가지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사건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리플이 미국 OCC, 그러니까 통화감독청에 전국 단위 은행 인가를 공식적으로 신청하면서 이것만 해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연준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제 리플은 기존의 은행처럼 중간 단계 없이 연방준비은행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커스터디아 같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조차도 거부당했었던 최고 등급 금융만 접속 권한에 대해서 리플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왜 리플이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 리플이 새로 준비 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그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예치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곧 리플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의 돈과 1대1로 연결되는 고신뢰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XRP가 연동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XRP는 단순하게 거래용 코인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결제 백본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에서 말했던 XRP 은행 혹은 XRP 제도권 진입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시작은 은행 인가가 아니라 마스터 계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커스터디아 같은 경우는 이 계좌를 얻지 못해가지고 소송까지 갔고요. 법원도 결국에 연준 손을 들어준 바가 있었죠. 그만큼 이 권한 자체가 그 어떤 민간 기업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금융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리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겠다. XRP는 그동안 기술이 뛰어나다, 전송 속도가 빠르다, 송금 시장에 적합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았었지만요. 시장은 늘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서 가격을 정당하게 평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이건 누가 인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리플이 직접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XRP는 단기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인프라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적인 흐름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요, 얼마에 샀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 구조를 믿고 갈 수 있느냐인 거고, 이번 영상 통해서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XRP가 진짜 어떻게 금융의 한 축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마스터 계좌, 그게 뭔데 이렇게 난리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마스터 계좌라는 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중앙결제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은행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결국에 이 연준결제망을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에 중개은행을 끼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은 극소수다 보니까, 마스터 계좌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중개 없이 연준의 금융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겠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백본에 탑승을 하겠다는 거고,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냐? 기존 은행 중에서도 일부 기관만 가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 암호화폐 전문은행으로 불리던 커스터디아 같은 회사도 연준이 직접 거절을 했을 정도입니다. 커스터디아는 법원까지 끌고 갔지만요, 1심 판결에서도 연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만큼 이 마스터 계좌는 연준이 철저히 관리하는 사실상 국가급 금융 허가권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걸 리플이 신청을 했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도 은행이 될래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선언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 기업들은 대부분 이 라인에서 막혔어요. 애초에 중앙은행의 결제망이라는 거는 암호화폐를 불신하던 정부 입장에선 절대 쉽게 열어줄 수가 없었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플이 그 장벽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고, 이걸 금융업계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 마스터 계좌는 진짜 금융 인프라 자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 속도가 빠르다, 실제 사용이 많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정말로 제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마스터 계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리플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코인 한 종목이 펌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융의 한 축에 XRP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이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플은 왜 은행 인가랑 연준 마스터 계좌를 동시에 신청을 한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리플이 OCC에 신청한 전국 은행 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안에서 공식적으로 은행처럼 인정받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번 인가가 승인되면은 리플은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정식적인 금융기관이 되고요. 단순하게 거래소 등록이나 라이선스 취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직접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리플의 위상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리플은 동시에 자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연준 마스터 계좌까지도 신청을 했어요. 왜 이걸 같이 움직이느냐? 그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있습니다. 리플은 곧 RLUSD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로 신뢰받게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금을 어디에 예치를 하느냐인데요. 만약에 RLUSD 준비금을 민간은행이나 제3자 수탁기관에 맡기면은 그게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해도 투자자들은 늘 혹시나라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준비금이 미국 연준 계좌에 직접 들어있다. 그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안전하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 뒷배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리플이 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은행 인가로서 제도권에 진입하고, 두 번째로 연준 계좌로 중앙금융망을 접속해요. 세 번째로 RLUSD 준비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면서 여기에 XRP를 결제 브릿지로 연결시키는 구조까지. 지금 리플은 단순하게 송금 코인을 팔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은행, 중앙 결제망까지 연결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림의 중심에는 XRP랑 RLUSD가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걸 그냥 호재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펌핑 이슈가 아니라요. 아예 금융 시스템 구조 안에서 XRP를 박아 넣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반응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가 하나씩 현실로 움직일수록 XRP의 위상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XRP는 시장에서 뭐라고 불렸냐? 송금 특화 코인이었죠. 전송 속도 빠르고 수수료 싸고 해외 송금 특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이걸로는 솔직히 기관들이 움직이기엔 부족해요. 지금은 그림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XRP랑 RLUSD 조합으로서 여기에 연준 계좌까지 연결되는 구조라면은 이건 그냥 송금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브릿지의 백엔드 자산으로서 진화하게 되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누군가가 RLUSD로서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하면은 그 안에 XRP가 자동으로 브릿지처럼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 보면 어때요? 다들 1달러 연동은 외치지만 정작 준비금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이게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RLUSD의 준비금이 연준 마스터 계좌에 직접 예치된다? 이거는 진짜 게임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들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면은 XRP는 단순하게 암호화폐 하나로서 취급되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식 결제 시스템의 백엔드로서 재정의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XRP 가격이 답답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ETF 기대감도 나왔고 소송도 끝났고 실제 사용 얘기도 많은데 가격은 왜 안 오르느냐는 거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ETF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 나왔을 땐 시장이 시큰둥했었지만 시간 지나면서 제도권 진입이라는 구조가 완성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에 크게 움직였었죠. XRP도 지금 여기에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 거고, 눈에 띄는 펌핑은 없더라도 서서히 그리고 조용하게 위상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걸 코인으로 볼지 금융 인프라로 볼지 갈리는 기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정리해보자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일까요? 혹은 이거 결국 또 기대감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조금만 달리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ETF 때도 마찬가지였죠.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시장 반응 미지근했었고, 단순하게 신청한다고 펌핑이 나는 것도 아니고 승인 직전엔 오히려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막상 승인되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XRP도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고, 현재 구간은 구조는 깔리는데 가격은 눌리는 시간차 구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도권 진입에 필요한 퍼즐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가격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이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이미 깔리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 반영 안 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실전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지속되던 하락 추세선을 이제 막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몇 주일 동안 눌리면서 내려오던 저항선 위로 지금 캔들 자체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고, 가격은 현재 3,044원, 그리고 바로 위에 걸려있는 3,050원에서 3,100원대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인데요. 이 저항을 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는 아직까지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매수세 유입보다는 관망 심리가 여전히 많다라는 뜻인 거고, 이평선상으로 봤을 때 5일, 20일, 200일선이 3개가 모두 3,000원 초반대에서 모여 있어요.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할 때는 큰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방으로 강하게 돌파되면은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되는 거고, 하방으로 밀리면은 다시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 상단 돌파 시도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있지만요. 아직까지 확실한 에너지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단기 매수랑 추세 전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지지선은 2,980원에서 3,000원 구간이고 여기가 무너지면 다시 2,800원대까지 열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강력한 저항은 3,100원 그리고 3,200원 구간, 여기 돌파에 성공하면은 그때는 3,400원대까지도 무난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3,000원 초반 지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3,100원 강력한 돌파 확인하고 나서 단기 추가 진입하거나 2,980원 이탈 시에는 다시 매수 전략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몰빵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추세 전환 신호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자리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RP는 이제 단순하게 언제 펌핑이 나오냐 기다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XRP가 가고 있는 길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길이에요. 그 구조가 뭐냐?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작동하는 인프라가 되는 길입니다. 은행 인가, 연준 계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런 모든 흐름들이 코인 하나 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금융 질서 안에서 XRP의 자리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하루 오르고 내리는 가격이 아니라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인 거예요. 시장을 먼저 보는 분들과 구조를 읽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XRP가 만드는 변화는 한 방에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누가 먼저 알아채고 누가 먼저 기다릴 수 있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플이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하신다면요, 기존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던 커스터디아 사례랑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커스터디아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정식 디지털 자산 수탁은행이고, 여기도 연준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거절이었고 지금까지 소송 중에 있어요. 법원도 1심에서 연준이 계좌를 줄 권한은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인정을 했었죠. 그 정도로 이 마스터 계좌 자체가 아무리 금융기관이라도 마음대로 접근 못하는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플은 단순하게 신청만 한 게 아니라 은행 인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좌 신청까지, 이런 흐름 자체가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제도에 맞춰가지고 구조적으로 설계된 시도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나 USDC, 테더랑 서클에서 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늘 똑같습니다. 준비금이 진짜 있는 거냐, 갑자기 동결되거나 셧다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RLUSD가 나왔는데 그 준비금이 연준 계좌에 직접 예치가 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바뀌겠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미국 금융 백본에 박힌 디지털 달러로 인식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XRP랑 연결돼서 결제 브리지 역할까지 하게 되면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힘의 균형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XRP 가격이 얼마다, 지금 펌핑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XRP를 둘러싼 구조는 조용하면서 깊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띄진 않아도 가격이 고요해 보여도 지금 시장에선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건 구조라는 거고, 한순간에 튀어나오는 급등보다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런 순간을 만드는 힘인 겁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시장 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단 하루 만에 10포인트 급등하면서 지금 수치가 73입니다. 강력한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뜻이고요.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감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온체인 지표들이 실제로 이런 흐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단기 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단가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이 가격에도 아직 먹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VRV 비율, 이거는 아직 시장의 고점 신호가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글로벌 M2 통화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17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그냥 갔으면 좋겠다, 희망이 아니라 실제 과거 사이클과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어요. 바로 솔라나 ETF, 미국에서 첫 번째로 스테이킹 가능한 ETF가 솔라나로 출시가 됐고, 상장 첫날에만 자금이 1200만 달러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은 3360만 달러를 넘었고요. 단순히 ETF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ETF 구조 안에 스테이킹 수익까지도 넣었다는 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투자자가 디파이 수익 구조에 처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고, 이 구조가 앞으로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카닷 같은 스테이킹 기반 프로젝트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디파이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진짜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변화들은 절대 이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인프라 자체를 바꿔버리는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실제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수익률이 자사 S&P 500 ETF 수익률을 이미 추월했다는 점, 이거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이 비트코인의 보조자산이 아니라 주력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무려 6억 2천만 달러 정도 수익을 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정치랑 코인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확실한 대선 변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탄소 크레딧을 토큰화하는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한 블록체인 실험이 아니라 실물 자산이 금융으로서 금융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이제부터 시작은 이 코인이 오를까를 묻는 시점이 아닙니다. 어떤 코인이 구조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시기인 거고, 지금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XRP,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정도가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는 조용히 깔리는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 결국에 그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XRP 한 개에 10만 원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들린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아주 짧고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XRP가 3,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원이 되려면 약 33배가 올라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냥 혹시 과거에도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그냥 눈앞에서 스쳐보내신 건 아닐까요? 실제로 XRP는 2020년 3월 16일 정확히 5년 4개월 전쯤에 160원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매수했었다면 4,900원, 전고점 기준으로 약 30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때 그 160원짜리를 샀던 누군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XRP가 10만원까지 간다는 게 과연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160원일 때 누군가는 담았고 누군가는 믿었고 그래서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단순하게 모두가 팔기만 했다면 반등이 나올 수 없었겠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또다시 묵묵히 시장을 바라보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서 한 번쯤은 우리 구독자분들만의 기준과 시선으로 XRP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요, 흐름을 보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투자 습관이 아닐까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